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 센터 모던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하고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내용들 위주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본격적인 발표 시작에 앞서서 제 소개랑 회사 소개를 먼저 좀 진행을 할게요. 네, 저는 좀 인프라에 관심이 많은 개발자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12년에 이큐브랩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발자로 근무를 시작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좀 당시에 이제 1인 개발자 체제이기도 했고, 좀 제 경험이나 노하우가 좀 많이 부족해서 개발 외적인 인프라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이슈들을 좀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스타트업의 특성상 이제 뭐 거의 혼자 또는 두 명이서 개발을 하고 뭐 운영하고 배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많기 때문에 뭐 내부에 인프라 엔지니어도 따로 없고, 또 기본적인 것들도 다 개발자들이 알아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최소한의 시스템만 갖춰주고 또 개발에만 몰두를 좀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조금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모니터링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은 오픈소스 컨설팅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AWS, 또 아틀라시안, 레드햇 등과 같은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내부의 현재 인력들은 거의 엔지니어나 개발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멤버 소스들은 이제 GitHub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제공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좀 봐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고 와치랑 스타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뭐 아까 이제 제휴를 맺은 회사들 제품들, 그리고 이에 준하는 오픈소스의 기술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스템 컨설팅, 그리고 또 저희만의 자체 솔루션을 개발해서 유지보수나 도움에 운영이 되는 제품들도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살짝만 말씀드리면 저희 또 채용도 진행하고 있는데 주 35시간 근무도 하고 있고, 통신비 지원도 해드리고 장비 구입비도 지원 많이 해드리니까 조금 관심 있으시면 또 주변에 소개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작년에 저희가 르노 삼성이랑 아식스 코리아의 이제 유닉스 시스템을 AWS 기반 클라우드로 이관을 해서 새로 구축을 했고요. LH의 오픈스택으로 클라우드 환경도 또 구축하는 등의 많은 레퍼런스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조금 관심이 많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부스로 많이 찾아와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 담당자들이 열심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제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는 데이터 센터 모던화를 자동화와 더불어 데브옵스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만든 솔루션을 통해 클라우드 간 이동 또는 온프레미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데이터 센터 자동화가 왜 필요할까요? 이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템플릿 또는 코드라 불리우는 형태로 이제 원하는 인프라를 한 번에 구축하는 것일 텐데요. 과거에는 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도 않았고, 램퍼런스도 좀 검색해도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나와 있는 오픈 소스들도 좀 이제 도큐먼트가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았었는데, 개발자인 제가 봐도 요즘엔 꽤 좋은 제품들도 너무너무 많고 오픈소스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도큐먼트들도 많이 깔끔해져서, 이 세션을 오늘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테라폼이나 앤서블과 같은 것들을 좀 사용을 해서 좀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 보시지 않았다면 올해는 한번 꼭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코드를 통해서 인프라를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반복되는 작업이 좀 줄고, 그러면 이제 사람의 실수가 발생할 확률도 줄어들게 되고, 좀 작은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핵심적인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좀 많다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로 관리하는 인프라의 환경이 갖춰진다면 비로소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앱을 얹어서 데브옵스의 도입을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해서 깃에 올리고 그 깃에서 트리거를 통해 젠키스와 같은 빌드 툴을 동작을 시키고, 그 이후에 자동으로 구성된 인프라 도커 위에 빌드된 앱이 딱 올라가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데브
데브옵스를 구현했다고 뭐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 지라와 컨플루언스 같이 뭐 이슈 트래킹하는 것들도 함께 추가를 하면 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과 앞으로의 업무 트래킹과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아마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이 있다면은 당장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아무래도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모두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내에서 일부 클라우드에 대한 모든 좀 권한을 갖고자 할 때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한꺼번에 구성을 하는 형태로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이후에도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 뭐 오픈스택에 있는 걸 AWS로 옮긴다던가 아니면 AWS로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을 일부 오픈스택으로 넘긴다던가 하는 자유로운 전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샘플로 준비해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온프레미스를 AWS로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저희가 원래는 이 로로라는 프로젝트가 내부적으로 좀 사용하던 프로젝트였는데 올해 가을 이후에 이제 사스로 제작을 해서 베타 버전을 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로로 같은 경우는 유닉스나 리눅스를 분석해서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도구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AWS와 같은 클라우드 이전 시에는 뭐 VPC나 서브넷, 뭐 인스턴스 타입이나 보안 그룹 등의 옵션들도 저희 솔루션 안에서 설정을 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타겟 클라우드의 종류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부가적인 옵션도 저희가 추가로 개발을 해서 계속 집어넣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자체를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위에 올라간 애플리케이션까지도 마이그레이션을 해주는데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예시는 아키텍처를 먼저 설명드린 이후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아키텍처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맨 처음에 서버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서버 정보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그 자료를 가지고 디스크에 이미지 파일을 생성을 한 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조금 용량이 큰 것들의 파일을 싱크를 받아서 그 싱크를 포함해서 다시 설정들을 완료해서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 이미지들을 이제 아마존의 S3에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S3로 업로드된 이후에 그것들을 가지고 AWS에 이제 인스턴스들을 생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아키텍처만 보면은 뭐 이렇고 내부적으로 보면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꽤 신경 써야 했던 부분들도 좀 많고 수작업이 될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도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로로를 활용하면 소스 서버를 추가하고 그리고 타겟 클라우드의 권한 정보를 입력하고 그리고 바로 마이그레이션을 실행을 하기만 하면 이제 이 동작들을 한 번에 편하게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스 서버가 유닉스 계열인지 리눅스 계열인지 또는 AWS 인스턴스인지 오픈스택 인스턴스인지는 뭐 전혀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물론 저희가 아직 이게 뭐 알파에서 지금 베타로 넘어가는 과정이라서 100%의 모든 운영체제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많이 사용되는 운영체제 위주로 계속 추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보실 화면은 저희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 블로그를 AWS로 옮기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이제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제 유저 사이드로 이제 한번 보면 처음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서버를 맨 처음에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잠시 이제 서버를 등록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아까 등록했던 서버 이름이 뜨고 오른쪽에 이 시스템이 어떤 CPU인지 어떤 OS를 갖고 있는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필요한 AWS 이제 크레덴셜 정보를 등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네트워크 설정에 필요한 VPC라든가 또는 이제 VPC가 등록된 이후에 서브넷에서 서브넷 목록들과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서브넷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애드 버튼을 통해서 서브넷을 등록을 하면 이제 굳이 AWS 콘솔에 들어가지 않아도 관련된 정보를 여기서 확인하고 직접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보안 그룹 또한 여기서 한꺼번에 보고 이전별로 보고 관리하고 추가하거나 수정을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단 아까 소스 서버에 등록된 간단한 웹 블로그를 먼저 보고 여기서 저희가 테스트로 하나 글을 등록을 했는데요. 일단은 블로그에는 글이 없지만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글을 임의로 등록을 해놨고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종료된 이후에 AWS 인스턴스에 이 데이터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마이그레이션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스텝 1, 2, 3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과정이라서 뭐 크게는 3가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마이그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아까 등록된 블로그가 있는 서버를 등록을 해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AWS 계정 그리고 어떤 이전으로 할 건지 또 설정을 해주면 밑에 어드밴스드에서 관련된 VPC나 서브넷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들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필요한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인스턴스 타입으로 생성을 할 건지 이쪽에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어떤 볼륨을 마이그레이션 할 건지 선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메인 루트랑 데이터 폴더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걸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용량도 따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총 100기가 중에 10기가를 쓸 수 있으면 10기가를 쓰고 있다면 10기가 이상만 입력을 하면은 10기가 이상만 입력을 하면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여기서 50기가나 40기가를 입력을 해도 그거에 맞춰져서 알아서 볼륨이 이제 조절이 돼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유자들을 실행을 하면은요. 이제 목록에 하나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현재 상태를 우측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속도에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용량에 대비해서 만약에 조금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데이터나 용량이 많다면 그만큼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이그레이션이 끝난 이후에 이제 소스 서버랑 타겟 서버를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좌측에 보시면 이제 샘플 서버가 있고 여기서 이제 현재 들어있는 유저 목록들을 보면 맨 위에 루트에서 맨 밑에 유저까지 좌측 우측 모두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저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유저가 동일하면 당연히 그룹도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좌측이나 우측 다 명령을 입력해 봤을 때 동일하게 마이그레이션 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운팅된 볼륨들을 보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우측으로 옮겨가고 우측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10기가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사이즈도 10기가로 잘 옮겨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한 이후나 뭐 아니면 새롭게 구축하는 경우에도 아무래도 뭐 이제 점점 데브옵스를 향해서 가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약에 기존 시스템을 그냥 뭐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구축하는 거라면 반드시 저희는 좀 반드시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반드시 코드나 템플릿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하고요. 물론 이걸 하는데도 러닝 커브가 좀 있고 관련 개념들을 익혀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이 이후에 또 다른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기존 시스템에서 조금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더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시스템을 옮긴 이후에라도 그 시스템 자체를 코드로 만들어서 템플릿으로 보관을 해두면 그 코드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내부적으로 뭐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또는 인수인계할 때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컨테이너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뭐 이제 도커를 좀 많이 사용해 보면서 이 내용들은 뭐 되게 수백 번 수만 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이 내용은 뭐 실제로 도커를 많이 사용해 본 분이라면 정말 도커의 유용함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실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과거에 가상 머신을 활용해서 뭐 개발 서버랑
배포 환경을 좀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컨테이너로 전환을 하면서 겪은 편리함에 대해서 좀 꽤 괜찮았던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좀 소규모 서비스에서도 가상 머신이 뭐 개발이나 배포용 2개만 있다고 쳐도 최초 서버 세팅과 필요한 패키지를 뭐 2번 작업을 해야 하지만 도커를 활용하면 OS를 설치한 이후 또는 인스턴스를 생성한 이후에 바로 도커 엔진 위에 이제 필요한 이미지를 설치해서 컨테이너로 돌리기만 한다면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리고 저희 회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도커의 최대 장점은 바로 포터빌리티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좀 특별한 상황에서는 도커의 효율성이 좀 더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뭐 관리와 운영의 편리성을 생각한다면 뭐 이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IaaS에서 새로 뭐 인프라의 자유로운 구성이나 관리의 편리성, 뭐 비용 등의 뭐 많은 장점들이 있고 또 여기에 파스로 또 컨테이너를 활용한다면 아주 유연한 구조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플릿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 위에 도커를 통해서 원하는 패키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들을 설치를 하면 좀 더 유연하게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랜드스케이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일단 사용하고자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프로비저닝을 사용해서 한 번에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요. 그 위에 파스 시스템들을 얻고 또 그리고 개발 운영 배포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저희는 이것들을 간단하게는 이제 데브옵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 이런 환경 플러스 이제 우측의 애널리시스의 ELK 스택 등들을 활용해서 좀 분석이나 모니터링에 활용을 하고 싶다면 이것과 관련된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앞으로 운영을 하거나 또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템플릿을 통해 자동으로 서버 환경을 구성하고 이때 개발 그리고 배포 운영에 사용되는 앱들을 도커를 사용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면 저희는 이거를 이제 모던화된 데이터 센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물론 되게 쉽지만은 않고 뭐 개념들뿐만 아니라 사용법들도 좀 많이 익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 러닝 커브가 존재하는 것은 좀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뭐 사내에 충분한 인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시스템 모던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과 같은 회사를 통해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거나 솔루션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꽤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제가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긴 한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아이고 네 잠시만요. 네 그렇고요. 일단은 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남았기는 하는데 혹시 뭐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부스로 오시면 저희 부스에서 충분히 이제 관련 담당자들이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제가 혹시 뭐 얘기한 내용에 대해 있어서 뭐 피드백을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네, 설문조사도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제가 너무 앞만 보고 지금 달려간 것 같아서 네, 좀 그렇기는 한데 뭐 조금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들어서 좀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 발표하는 게 조금 처음이라서 미흡한 점도 있었고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전달을 했을지 조금 네,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좀 업무에서 활용하시는데 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